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표에 대한 작업 끝내셨고요. 오늘은 차트에 대한 개념과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녹화를 떴는데 제가 실수로 녹화된 파일을 날려갖고 두 번째 다시 뜨는 녹화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난감한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잡아보시죠. 차트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수치적 자료를 도식화, 도형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수치적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있어야 도식화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치적 자료를 미리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치적 자료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표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있으면 바로 차트에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겠고, 만약에 이런 식의 표가 없으시다면 본인께서 직접 자료를 입력하셔갖고 차트를 만들 수 있는 수치적 자료를 만드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세요. 그래서 먼저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만들고 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만듭니까? 개념은 비슷한데 요 사용법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럼 먼저 표가 있을 때부터 출발을 해보죠. 표가 있는 경우 어떡합니까? 먼저 내가 차트화 시키고 싶은 부분을 컨트롤을 누르고 블럭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필요 없는 부분은 건너뛰고 블럭 잡으세요. 이거 어떻게 블럭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용도별 남성과 여성의 컴퓨터 사용 횟수 뭐 여러 가지 뭐 비율을 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를 블럭 잡고 얘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어떻게 블럭을 잡으셔야 된다고? 컨트롤을 누르고 요렇게 이거 다시 한번 표에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표의 블럭을 연속적으로 잡지 않는 방법은 먼저 선행 블럭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블럭 잡는다. 이렇게 블럭이 잡혔다면은 이 블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차트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차트의 종류도 꽤나 많습니다. 순서는 표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차트를 눌러갖고 종류를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종류를 쓰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요. 양이나 크기를 나타낼 때는 가로나 세로막대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의 흐름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 이런 추세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 싶으실 때는 꺾은 선형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개념은 꺾은 선형으로 작성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런 다음에 요 밑에 원형은 비율 같은 걸 쓰실 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100을 봤었을 때 얘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이 개념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이런 식의 개념 쓰실 때는 원형 차트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밖에 다양한 목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라는 거고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거는 기본 개념까지이기 때문에 원형 차트 까지만 이해하셔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시는 거는 웬만한 걸 쓰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저는 기초기 때문에 세로막 대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세로막 대형을 누르는 순간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자료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표시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까 자료하고 제가 만든 표하고 이 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중간에 한 개가 건너뛰고 요렇게 블럭 잡은 것만 구성되어 있는 건 맞으시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표를 먼저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그 표를 블럭 잡으신 다음에 도식화 시킨다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자료 맞다는 거 확인하셨으면 X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디를 보셔라? 위에를 보십시오. 아, 차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제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먼저 기억하셔라? 일단 줄칸 전환부터 한번 눌러보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차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줄칸 전환 한번 눌러볼까요? 네. 가로와 세로가 아니죠. 여기과 여기가 바뀌면서 차트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실 겁니까에 대한 개념으로 전환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세요. 이 모양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차트 쓰시고 난 이 모양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차트 쓰십시오. 어떤 게 정답인 건 없으세요. 내가 가진 개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모양을 찾으시는 것도 연습이고 그 방법이 요거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토글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갖고 한 번씩 눌러보시면서 내가 적당한 모양을 세팅하시면 되시겠다. 두 번째는 어디를 눌러보십시오. 여기를 눌러보시면 되시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스타일 1이 기본적으로 잡힙니다. 레이아웃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이 녀석을 가지고 내가 차트의 전체적인 구성적인 모양을 나타낼 수 있다. 누를 때마다 바뀌어지는 거 보이시죠? 저는 지금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내가 줄칸 전환과
차트의 스타일을 결정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라?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순서 볼게요. 이거 행렬 전환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라고요? 줄칸 전환 한번 눌러주세요. 전환 한번 눌러보셔갖고 이건 반드시 누르라는 게 아니라 보기 좋은 모양 찾으시면 됩니다. 보기 좋은 모양 찾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해주셔라? 차트에 구성 요소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구성 요소 편집은 어디 있는데요? 차트를 눌렀었을 때 여기 보시면 구성 요소 추가라는 게 보이실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구성 요소 추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 밑에 항목 용도입니다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게임, 음악, 영어 강상, 검색 밑에 용도라는 글자를 쓰려면은 내가 필요한 요소를 추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요소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축이 어디예요? 그러는데 여기랑 여기가 축입니다. 여기랑 여기가 축이고 축 제목은 지금 달아놓은 게 아니라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가로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가로축이고 여기가 세로축인 건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기본 가로를 누르게 되면 축 제목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아, 그렇구나. 용도가 축 제목, 구성 요소가 축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축에 달리는 글자를 말하는 거구나. 데이터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음이라고 돼 있으시죠? 아, 차트 제목은 당연히 여기가 차트 제목이 되겠고 차트 제목도 필요 없으시다 그러면 없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수치적 자료를 도식화하는 데 있어서 이 도식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에 수치가 나타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각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제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다음에 눈금성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만 체크되어 있죠? 어디만? 기본 주 가로 얘만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2선하고 2선, 2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기본 주 세로 한번 세워보게 되면 여기에 선들이 새겨지게 될 겁니다. 맞으시죠? 그리고 일단은 구성 요소를 세팅하는 게 먼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법례 한번 들어가 보죠. 법례 어디입니까? 얘가 법례예요. 이 법례가 이 막대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례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제가 위쪽으로 하게 되면 위에 달릴 거고 그런 다음에 법례를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구성 요소에 대한 세팅까지도 끝내주시고 추세선은 법례는 다시 아래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추세선은 흐름의 개념이요. 예측이란 얘기죠. 이렇게 남성, 여성 어떤 거 할 겁니까? 남성 누르게 되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라는 건데 보통은 잘 안 쓰세요. 보통 쓰시진 않는데 그래갖고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뭐 오차막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구성요소까지 개념을 잡으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적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이 세부적 설정하시는 거, 자, 구성요소 편집이 끝났으면은 구성요소 세부적 설정. 다음 단계가 뭡니까? 구성 요소 세부 설정입니다.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의 제목, 이것도 적어드려 볼까요? 글자 바꾸기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그런 다음에 속성을 바꾸기 할 때는 요소의 속성을 바꾸기 할 때는 더블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차트 제목이 있는데 차트 제목이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당연히 차트 제목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에 대한 글자를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항상 먼저 차트에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클릭됐다는 표시가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여기 보시면 뭐가 있으세요? 제목 편집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별별 사용 횟수 비교. 되셨나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요건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될 거예요. 글자체를 바꿀 수 있다. 영어와 한글의 글자체가 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목에 영어와 한글이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두 개를 다 손봐 주셔야 되겠고 진하게 할 거냐, 기울일 거냐, 밑줄 끌 거냐,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 글자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 전 글자 색깔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 잡으셨죠? 항상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요거에 대해서 나 제목인데 선생님 제목에 좀 틀 좀 만들고 싶고 색깔도 좀 넣고 싶은데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제목 속성이라고 나타나는데 이거 누르셔도 되시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블 클릭이라는 얘기가 그냥 마우스 여기다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가 열려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사용법만 익히시게 되면 차트는 웬만한 거 다 쓰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도 조금 손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를 눌러보세요. 이게 차트의 구성 요소라고 아까 가르쳐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에 대한 조금 세분화적인 개념이세요. 차트 제목은 여기가 되겠고 범례는 아까 제가 여기라 그랬고 차트 영역은 어딥니까? 이 차트 틀 안에 있는 모든 흰색 부분을 우리가 차트 영역이라고 그러고 그림 영역은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는 요 사각형이 쓰시죠? 요 사각형. 이렇게. 그러니까 막대가 들어가는 영역, 요 영역을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그러고 항목축은 여기가 말하는 거죠. 여기. 그런 다음에 갑축은 그러니까 항목축은 여기. 글자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항목축이라고 그러고 갑축은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을 갑축이라 부른다라는 거. 그런 다음에 눈금선. 되셨죠? 그런 다음에 남성 계열과 여성 계열. 그런 다음에 남성 계열의 레이블, 여성 계열의 레이블. 아까 이런 것들이 레이블이었다라는 거. 그 요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외우실 수 있다면 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몇 번 써보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눌러서 썼을 때 지금 제가 차트 제목 바꾸는 거 맞죠? 채우기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아, 선생님 저 이 색으로 채우고 싶어요. 이 색으로 채우고 싶어요. 이 색으로 채우고 싶어요. 다양하게 채울 수 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옵션이 필요해요. 그러시면 뭐 하시면 된다? 누르시면 펼쳐져요. 그래서 단색인데 색깔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게 되면 누르시면 되겠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펼쳐지고 테두리도 한번 넣어볼까? 단색으로 검은색 한번 넣어보자. 자, 그래서 차트 제목이 완성이 됩니다. 감 잡으셨죠? 그런 다음에 항상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입니다. 이거 나중에 또 헷갈리시게 되면 이런 데 선택되어 갖고 엄한 거 누르게 되면 오라 내가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상한 데가 바뀌었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확하게 사용하는 법을 기억하세요. 선택 되셨죠? 그런 다음에 요거는 뭐냐? 효과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림자 효과를 주고 싶어요. 느껴지시죠? 그런 다음에 내연회 바깥으로 불 뻗어나가는 듯한 느낌 주고 싶어요. 느껴지실 겁니다. 엷은 테두리를 하게 되면은 테두리에 있는 선들이 없어지면서 연해진다라는 개념까지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런 다음에 얘는 뭡니까? 글자. 이 속에 들어가는 아까 글자. 글자 색깔 바꾸고 글자 윤곽선 주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능적 측면. 얘는 글자에 대한 효과. 이래갖고 예를 들면 글자에 그림자를 주고 싶어요. 글자 자체에도 내연 효과를 주고 싶어요라는 이런 것들. 표시가 안 나나요? 이것도 표시가 안 날 거고. 이 녀석도 노란색. 네, 글자색 저 뒤에 지금 배경색이 들어가고 저 표시는 잘 안 나는데 이런 식의 개념 되셨죠? 근데 여기가 항상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를 클릭했냐에 따라서 이 메뉴는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메뉴가 하나가 더 생겼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랑 똑같고 여기 누르게 되면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를 눌렀냐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메뉴가 줄어들게 되고요. 무슨 메뉴가 무슨 작업을 한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고 따라 하신 다음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두세 번 만드시면서 이건 연습이니까 다양한 걸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를 눌러서는 상태에서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축소성. 선생님 저는 여기를 0, 50, 100으로 돼 있는데 0, 25, 50, 75, 10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단위를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이런 말뜻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주에 50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0, 50, 100으로 갑니다. 이 녀석을 지우고 얼마로 세팅하게 되면 25로 세팅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엔터 쳐볼게요. 그렇구나. 이런 식의 세팅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딜 누를 거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도 요거는 지금 축 제목의 글자를 바꿀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제목 편집해갖고 용도 되셨죠? 범례 클릭해갖고 범례도 채우기를 단색으로 무슨 색으로 요 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를 눌러갖고 전체적인 채우기를 회색 계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여기 되게 많아요. 얼마든지 다른 색 쓰셔도 좋습니다. 자, 회색 계통 여기에 회색 계통이 많으니까 요거 가갖고 이런 식으로 회색 계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바깥에
단색으로 테두리도 검은색 한번 주고, 이 테두리를 조금 더 두껍게 주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두껍게 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테두리가 깔끔하게 들어가는 거.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보여드리는 건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는 뭘 말하는 거네? 요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강사가 다 안 해줍니까? 다 해드리기에는 너무 시간도 그렇고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는 방법 기억하셨다면 여러분들 눌러보십시오. 누르는 거 어렵지 않고, 그런 다음에 누르셨을 때 어디가 바뀌는지 기억하셔갖고 여러분들 세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차트의 개념입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차트를 빠져나오는 방법은 아무 데나 클릭하시게 되면 차트가 빠져나오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고, 그런 상태에서 뭐까지 하셔라? 필요하다면 크기 조절까지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글에서 이렇게 차트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라는 개념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표가 지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차트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런 게 나중에 그 워드 프로세서 같은 필기 문제에 종종 나타나긴 하는데, 차트가 만들어지고 난 후 표를 지우게 되면 차트도 삭제된다? 아닙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먼저 표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로 들어간다. 종류 선택하고 차트에 대한 스타일, 그런 다음에 행렬 전환을 통해서 기본적인 모양 세팅한 다음에 구성 요소를 편집하자. 구성 요소 어쩐지 이상하더라. 예, 구성 요소를 편집해갖고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이런 축 제목 같은 거 집어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목 같은 것들 마우스 오른쪽 눌러갖고 글자 편집 들어가신 다음에 글자 크기라든지 글자의 입력 개념도 바꿔주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요소 꾸미기로 해라. 요소 꾸미기는 어떻게 해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웬만한 것들이 옆에 요 메뉴가 뜨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게 뜨면서 어디를 눌러섰을 때 뭐가 바뀝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요소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시겠고 여기 들어가 갖고 여기서 찾아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 여러분들 편한 방법 쓰십시오. 그래갖고 그 대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의 영역이 어딘지 그림 영역 한번 바꿔볼까요? 채우기 없음으로 해보죠. 예. 그런 다음에 단색으로 해볼까요? 흰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하, 내가 어디를 손댈 건지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움직이실 수 있으면 차트는 끝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표가 있는 상태에서 차트 만드는 방법이라면은, 먼저 두 번째 방법은 표가 없는 상태에서 차트 만드는 방법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네요. 차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까 표가 있든 없든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표가 없는 상태에서는 먼저 표가 없기 때문에 블록을 잡을 수가 없죠. 이 순서를 따라가세요. 어디를 눌러라? 입력을 누르고 차트를 눌러라. 그런 다음에 종류부터 결정해라. 되셨나요? 그러면 차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차트는 무슨 차트예요? 그러는데, 아까는 표를 기초로 한 기본 차트가 만들어졌다면 얘는 그냥 생짜배기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줄게. 그런 다음에 네가 여기다 자료를 입력해줘. 여기다가 칸에 대놓고 여러분들이 표에 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간단하시죠? 선생님 요거밖에 안 되나요? 아니요, 추가 삭제 가능해요. 만약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고 추가 됐죠? 위에 추가할 겁니까? 아래 추가할 겁니까? 요거 세팅하셔갖고, 아, 나 지금 항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과, 오렌지, 복숭아, 포도, 바나나가 필요합니다. 나 바나나까지 차트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럼 여기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추가가 갖고 안에다가 행 추가하게 되면 하나가 더 남겨주고 여기다가 바나나.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수량, 여기는 단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금액. 네, 이렇게 해갖고 수량은 예를 들면 20개를 팔았다, 뭐 50개를 엔터 치셔갖고 뭐 15개 팔았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세팅하시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30개를 팔았다. 그 다음에 단가는 뭐 12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꿔 나가시면 되시는데, 필요 없으시면 얘들도 필요 없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갖고 지우기 할 때 열을 지울 겁니까? 행을 지울 겁니까? 이런 거 판단하셔갖고 그냥 지워 나가셔갖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요게 표다라고 생각하셔갖고 만들어내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닫고 나면 우리 아까랑 만들었던 과정이 똑같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연습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차트를 갖고 한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글에서 차트가 비중이 있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갖고 차트는 제가 아까 만들어 놨던 거 예시 한번 보셔갖고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꾸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차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되게 재밌습니다.
그림 다루기입니다.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갈 때 그런 그림들을 어떻게 세팅해서 보고서화 시키실 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혹시 이 차트 수업 들으시고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나 질문이 생기시면 여러분들 유튜브 그냥 보시기만 하지 마시고요. 질문 생기시면 밑에 댓글 이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십시오. 일방적인 수업보다는 이렇게 쌍방소통이 훨씬 더 재밌으시니까요. 자, 오늘 차트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